타이거 앤 버니라는 전대식으로 변신을 하면서 괴수와 싸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뒤통수 펑 맞은 느낌. 오늘도 어벤덕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세 분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태용단 유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TV의 맥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하우스 개왕입니다. 사장님. 제가 요즘에는 이제 주말에 근무를 하는데 계산하실 때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런 분들이 좀 늘고 또 이제 이거 직원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개왕님 사인을 좀 받아달라고. 초등학생.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유진 씨가 지난주에 물어봤지만 두 분은 뭐 하고 지냈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기간이 좀 늘어났어요. 이제 좀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하루 이틀 내에 만들던 게 이제 3, 4일 걸리기 시작하고 텀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영상 퀄리티가 정말 늘어나신 게 보여요. 진짜. 아이고, 맞습니다. 저는 드래곤볼 특집 끝나고 유튜브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김포까지 국토 소장점을 4박 5일 110km 정도 다녀왔습니다.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지쳤습니다. 트렌드 따라가는 매장들이 많다 보니까 차별화, 경쟁력 요걸 갖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옛날 물품들 그런 걸 이제 좀 기점으로 하려고 요즘에 인테리어 중입니다. 와. 4분기 들어서면서 최근에 정주행 중인 애니메이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체인소맨. 훗날 남자. PV 때부터 정말 기대를 했고, 그리고 예전부터 원작 코믹스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기도 해서 1화 보자마자 일단 오프닝을 듣고 이게 애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보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주술회전을 만든 마빠. 아, 그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같은 제작사입니다. 개왕님은요? 오히려 저는 요즘에는 원피스 새로 마저 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빅맘과 카이도 그 사왕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본인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재미없었어. 떡밥은 풀었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올 그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가장 주가를 올렸을 때가 정상결전 때였거든요. 이제 제2의 정상결전이 조만간 펼쳐진다. 제가 사실 이제 매장 인테리어를 원피스 위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소맨은 약간 뒤로 다른 샵에서 찾아가셔라. 우리는 드래곤볼, 원피스 좀 더 하면 포켓몬스터까지. 확실하게 이제 개왕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손님들이 살 물건이 없다. 살 물건이 맞습니다. 피규어 샵이 아니라 피규어 뮤지엄이 되고 있다. 백혜님은 요즘 뭘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2의 오버로드라고 이끌어지고 있는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이 세계물 판타지 애니가 있거든요. 주인공의 오만 망상과 착각이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는 약간 착각물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거 좀 추천드립니다. 십덕적. 완전 씹덕.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도 그 중에서도 진짜 탑 오브 탑인 것 같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원래는 숨은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인데 이게 애니화되면서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진짜 되고 싶어서니까 착각물이네요, 결국은. 그쵸. 먼치킨이죠, 한마디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즘에 스파이 패밀리 2기,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6기, 전생슬 시리즈의 또 이제 연장선으로 약간 전생검이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같잖아요. 같은 세계관은 아니죠. 예. 아니에요. 무자키양은 놀고 싶어. 그거는 1기 때도 인기를 끌었죠. 스고이 데카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입니다. 히어로물 좋아하세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띵크 아십니까? 생각 좀 해, 이렇게. 생각 좀 해! 그게 어른들을 위한 히어로물이라고 해서 엄청 선정적인 히어로물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빌런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다 보니까 히어로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맨을 어렸을 때부터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좋아하거든요. 사실 히로아카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엑스맨이 이능력자에 관해서는 많이 유명하죠. 저도 이제 히어로물은 아이언맨 3장에 3번 더 가서 계속 봤거든요. 그리고 히어로물에 빠지고 그 외로는 이제 영어 회화를 하려면 미드를 봐야 된다. 그래서 히어로즈라는 또 그 미드가 있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거 봤는데 영어는 남진 않더라고요. 비슷한 애니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방금 얘기 나왔었던 엑스맨도 애니로 나왔으니까. 저는 나루토가 좀 비슷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뮤턴트들이 개성을 내는 것처럼 다양한 능력들이 이제 상성을 이루고 또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나루토도 나루토 안에 있는 구미를 컨트롤하면서 성장을
하고 히로아카의 주인공 미도리아도 원폴의 능력을 컨트롤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나루토의 영향을 좀뭐 받은 느낌도 있습니다. 저는 원펀맨이 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히어로죠. 히어로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거기도 이제 랭킹을 매기는 시스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펀맨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그 히어로를 좀 포괄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애니는 히어로라기보단 전대물에 좀 가까운데 타이거 앤 버니라는 전대식으로 변신을 하면서 괴수와 싸우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또 시작이다. 뒤통수 폭 맞은 느낌. 이게 이름처럼 호랑이 느낌 나는 슈트랑 토끼 느낌 나는 슈트를 입은 두 어떤 남자의 전대물 같은 느낌인데 하는 짓은 히어로 소속사거든요. 히로아카 만화 연재 시작 언제인가요, 유진 씨? 2014년 7월에 만화 자체는 이제 연재를 시작했고 단행본은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발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월간지에서 먼저 연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발매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정식 발매는 단행본이라고 보통 하죠. 만화책. 저희들이 이제 서점에 가면 한 권에 4,500원에서 5,000원에 파는 그거는 이제 11월. 그리고 정식 잡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거는 2014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연재가 됨과 동시에 좀 관심을 좀 받았었나요, 그때? 출판사가 슈에이샤, 즉 우리나라 말로는 지병사죠. 점프 코믹스. 세계적인 작품들을 배출해낸 그런 잡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발매했다 보니까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만화 잡지라는 문화 자체가 일본인 오타쿠 분들이나 그리고 팬분들은 일주일에 한 권씩 무조건 사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만화가 신작으로 나왔다 하면 무조건 읽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에서만 좀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게 아닌가.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시기는 또 언제였어요? 16년에 이제 1기가 드디어 방영을 시작을 했죠. 신인 작가의 작품이 애니메이션화 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보통 애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깊이나 연재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3,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인기가 이제 탑 클래스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애니메이션화가 빨리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슈에이사 만화들이 대작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00년대에 슈에이샤의 3대장 하면 원나블이었고 그 이후로 2014년도에 히로아카랑 블랙클로버가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면서 좀 탄탄하게 이어져 갔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이큐도 점프인 걸로 알거든요. 그쵸. 호리코시 코에이 작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본의 만화 작가분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성이 강하잖아요. 예를 들면 귀멸의 칼날의 작가, 악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이제 악어, 이 고토케 코요하루 작가님은 악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여기 눈 하나 있거든요. 엠무인가? 엠무인가? 이거 귀칼 작가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2010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전투공모전에서 단 한 번의 투고로 입상을 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86년생이고 아이치현 출신이더라고요. 이 히로아카 전에 2작품 정도를 연속으로 실패를 했다고 해요. 오마가도키 동물원. 전투별의 발지, 그 다음에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이 히로아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 작가님에 대한 뭐 또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실 스파이 패밀리 작가도 큰 실패와 큰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 패밀리로 성공을 하신 거고 이 작가분도 실패 경험을 좀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고민과 연구를 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느낌도 물론 있지만 조금 서양 쪽 그게 좀 강합니다. 왜냐면 스타워즈 덕후예요. 집에 피규어랑 레고랑 해서 뭐 사진들이랑 포스터랑 씹덕입니다. 스타워즈, DC, 마블 그쪽으로 영감을 받아서 대표적인 히어로 왕도물의 대가가 아닌가. 히로아카의 가장 큰 특징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개성이죠. 사실 세계관 자체가 뮤턴트가 일반화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인공 미도리아는 뮤턴트가 아니라서 오히려 비정상으로 처음에는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 미도리아가 히어로를 굉장히 동경하고 나도 히어로가 될 거야 라고 이제 꿈을 쫓다가 꿈을 쫓는 모습을 최강의 개성을 가진 올마이트라는 캐릭터가 스승을 자처하고 자신의 개성을 계승을 함으로써 미도리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개성을 지니고 성장하는 만화거든요. 자신의 개성을 좋은 영향을 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낼 수도 있는데 어떤 쪽으로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히어로가 된다든지 빌런이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개연성도 되게 있고 애니를 보면 BGM 같은 게 나오면서 확실히 뽕이 삽니다. 전투감이 불타오르고 장난 아닙니다. 전투가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이 굉장히 빠른 템포에 강렬한 사운드로 그 OST를 만들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감정을 확 느끼게 해주거든요. 히로아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애초에 코믹스가 원작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르게 간다.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제가 좀 우려했던 거는 처음에 이 코믹스가 연재가 되는 시기와 애니메이션이 나온 시기가 좀 가깝다 보니까 약간 내용을 중간에 좀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좀 했을까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히로아카의 제작사가 선택을 한 게 극장판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극장판은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로 가기 때문에 원작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조금씩 변한 거라고 하자면 인물들 간의 감정? 뭐 예를 들면 우라라카라는 캐릭터가 미도리아를 조금 더 좋아하게 만들다라던가 바쿠고라는 캐릭터가 미도리아라는 캐릭터와 조금 더 시너지를 낸다던가 바쿠고랑 미도리아의 시너지 이런 건 괜찮네요. 살짝 이제 BL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하고 일부 팬덤에서는 왜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면 자꾸 비애를 만들까요? 그 어떤 손님하고 왜 여성분들이 남캐와 남캐를 러브라인을 만드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궁금하긴 하다. BL물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남자 캐릭터끼리 묻는 게 낫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 납득은 되는데 그러니까 납득은 되니까 이게 질투심에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BL을 좋아한다고. 중요한 거를 알았다는 듯이 표정이 박사님처럼 말씀하셔가지고 논문 하나 쓰신 줄 알았어. 작화나 표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매화 액션씬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이고 격렬해야 되는 게 한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매화 작가의 폼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있다. 팬들이 정말 바라는 부분인 거네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들어가고 어떻게 방어를 했는지가 히로아카는 확실히 보이는 게 애니메이션화 되면서 더 극대화됐다. 아, 대단합니다, 역시.